자,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5월 6일, 6일에 하고 있는데 5월 4일에 여러분들 계약 날짜가 나왔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20일에 계약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촬영일 기준으로 2주 정도만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고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과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지난 시간에는 중간고사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도를 막 쭉쭉 뺐었는데 이번에 결정된 걸 보니까 중간고사를 굳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고 부담스러울까봐, 그러니까 범위가 적은데 거기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 한 번으로 우리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고사가 없어지면서 시험 범위가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간고사 를 안 보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기말고사 과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아마 시험 범위가 1학기 전체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으려면, 그리고 실제로 뭐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를 막 할 거예요. 수행평가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간고사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5주 뒤에 바로 기말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면 지금 이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듣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몇 번 반복해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 보다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지금 계속 개화 세력과 개화 정책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근현대사의 첫 번째 시기, 첫 번째 수직선이고요.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그때까지다. 그리고 1860년대를 선생님은 쇠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서 주인공은 흥선대원군이었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그때의 국내적인 국제적인 상황은 어떠했고 그때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국내 개혁을 펼쳤으며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개항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76년 일본과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가 서구 세력, 그러니까 일본이 서양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이 완전히 근대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개화를 한 거기 때문에 서구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강화도 조약으로 근대화의 첫 번째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일본 이후에 개항을 한 나라는 일본이래요. 미국이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불평등 조항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80년대 개화 시기 한번 들어갔습니다. 개화의 시기에서 먼저 개화파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를 이루게 되었고 온건개화파의 대표 인물과 급진개화파의 대표 인물 그리고 각각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를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면은 반드시 기억하고 와야 됩니다. 요 내용입니다. 특히 온건개합하는 청의 양무운동을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자고 했다. 급진개합하는 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했고 뭐 문명개화론의 기술, 사상, 제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이건 크고 이건 작네요. 뭔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개화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험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적은데 거기서 깊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시험 범위가 많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둘 다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가 넓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문제들만 나오게 되니까 훨씬 쉽다고 선생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복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온건개와 파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화 정책, 1880년대의 조선의 개화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밑에 그냥 계속 적으면 됩니다. 먼저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입니다. 따라합시다. 통리기무화문. 다시 통리기무화문. 이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여러 번 따라합시다. 통리기무화문. I say 통리, you say 기무화문. 통리, you say 통리, I say 기무화문. 기무화문.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통리, 기무화문. 이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통리 기무화문은요,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개화 정책들을 시행할지 이런 것들을 이 통리 기무화문에서 모두 회의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통리 기무가 개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입니다. 개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기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뜻은 알 필요 없지만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다시 I say 통리, you say 기무화문. 통리, you say 통리, I say 기무화문. 기무화문. 이렇게 이걸 선생님께서 반복하다 보니까 졸업한 친구들이 선생님 이번 모의고사에 통리 기무화문 나왔어요. 막 그래서 그랬니? 그래서 선생님 생각났어요. 아세이 통리 you say 기무화문 생각났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췄니?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아니요 틀렸어요. 왜 틀렸니? 이름만 기억나고 뭘 하는지는 까먹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였다. 그래서 이 통리 기무화문 아래에 11개의 부서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문화를 또는 어떠한 기술들을 받아들일지를 많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그 기술들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관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면은 먼저 기기창입니다. 이 기기창은 신식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고요. 그리고 문국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문자를 때려박아 바로 인쇄소였습니다. 그리고 전환국이라고 당시 화폐를 만들었던 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별기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별기군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무기는요, 뭐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검이라든지 뭐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총 정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특별한 무기라면 서양 기술을 받아 우리가 만든 총. 그러니까 조총이랑 총은 좀 다릅니다. 조총은 1분에 한 발 정도밖에 못 쏴요. 근데 총은요 자동 장전되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군대,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모골라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조선 후기의 군대는 수도를 지키는 군대는 5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훈련, 총, 수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훈련도감, 수어청, 어영청, 총용청 그리고 금이영까지 5개의 부대가 수도를 지켰는데요. 이 5개의 5군영을 2개로 줄입니다. 2위로 줄이고 그리고 별기군을 따로 신설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좀 실수였는데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식 기구들만 신식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양 그리고 이미 개화한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청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 나라의 문명과 그 나라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일본에게 보낸 사절단의 이름과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의 이름과 미국에 보낸 사절단의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은 참 좋겠지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수신사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보냈어요.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보냈고요. 그리고 2차 수신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일본의 횡포가 우리나라에 하는 횡포가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해가지고 일본에게 3차 수신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몰래 고종의 아이디어입니다. 암행어사인 척 둔갑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원래는 수신사로 가야 될 사람들을 암행어사로 둔갑해서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암행어사로 둔갑한 그 수신사들은요 다시 부산으로 집결합니다. 그래서 몰래 신사유랑단이라는 고 불리고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다녀오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낸 사절단의 이름은 수신사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딱 한 번 조사시찰단. 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고 옵니다 이러면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마치 암행어사인 척 다녀오기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에게 보낸 사절단입니다. 미국에게 보낸 사절단은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보냈고요. 그리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보내서 여기에서 신식 무기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짝지어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에서는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조선에서는 미국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기억해두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가수나 뭐 이런 사람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걸그룹이 참 좋더라고요. 예. 막 사실 가요 같은 잘 안 들어요. 가요 같은 잘 안 듣는데 걸그룹 노래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그 에이핑크 있죠. 에이핑크의 mem버 중에 보미라고 있습니다. 그 보미가 선생님은 그 친구의 털털함 좋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보미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미가 일수를 걷는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보미 일수. 보미 일수. 그래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에이핑크 얘기할 때부터 여기서 뭔가 선생님 또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하려고 하는구나 눈치를 다 챘겠죠. 보미 일수입니다. 그렇죠. 보빙사 미국 일본으로 수신사 보미 일수. 좋습니다. 일수 가방 뭔지 알고 있죠? 깡패들이 이렇게 손가방 같은 거 끼고 나면 이제 받으러 왔어 뭐 이런 거. 보미가 막 그렇게 이제 받으러 왔어 보미 일수. 자 분위기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표정이 완전 썩어가는 것들이 요 학교에서도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요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 개화 세력과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화 세력,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알아봤고요.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화 정책들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요? 아세이 통이, 뉴세이, 기무함은 그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끊고 다음 영상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지요. 뿅!